안녕하세요 여러분.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바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지혜가 빛난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시간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능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최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금액 또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수법이 워낙 다양하고 교활해서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통쾌한 보이스피싱 대첩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복순 여사님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창밖에서는 제잘거리는 새소리가 들려오는 완연한 봄날이었죠. 여사님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시던 복순 여사님.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유선 전화기 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댕동 딩동댕동 액정에는 익숙한 듯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여사님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면서도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목이 메인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영수. 평소 무뚝뚝했던 아들. 영수가 이렇게 다급하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전화할 리 없는데 여사님은 순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하게 들려서 어머니의 마음은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야, 너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복순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속 영수는 더욱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숨가쁘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큰일 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보내줘야 해. 5천만 원이라니. 복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렇게 큰 돈이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평소라면 꼼꼼하게 따져 물었겠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어머니의 이성은 잠시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영수야.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니?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어디 아픈 거니? 복순 여사님은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속 영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역정을 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내가 말하는 계좌로 빨리 보내줘. 이건 엄마랑 나 둘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특히 혜진이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말하면 안 돼. 비밀이라는 말에 복순 여사님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고 다그치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면 끔찍이 아끼며 살아온 복순 여사님에게는 아들의 목소리가 곧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 자녀 납치 사칭이나 자녀의 목소리를 딥보이스 기술로 변조하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 그런 의심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순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 씨는 마침 시어머니의 약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방문했다가 텅 빈 신발장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약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평소 이 시간에 어머니가 외출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혜진 씨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혜진 씨는 혹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에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되십니까? 금융감독원 조사관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본인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혜진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께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 건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며 안전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들이 떠올랐습니다. 혜진 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진 씨는 침착하게 금융감독원 김민수 조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 네, 제가 며느리인데요. 어머니는 지금 잠깐 외출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머니께 전달하겠습니다. 혜진 씨의 차분한 대응에 보이스피싱범은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며느리 되시는 분이시군요. 어머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이체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반드시 어머님과 직접 통화해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혜진 씨는 범인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보이스피싱이군. 그녀는 일부러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 상태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기 위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거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 말씀이신가요? 어머니께서 혹시 해외 결제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앱을 설치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혜진 씨의 질문에 범인은 점점 초조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은행에 도착한 복순 여사님은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복순 여사님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 하자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전화나 문자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직원의 질문에 복순 여사님은 아들과의 약속이 떠올라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요. 직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은 터라 더욱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중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본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들의 사업 투자 목적이라며 송금을 강행하여 큰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재차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과 직접 통화하신 것이 맞으신가요? 아니면 문자로 연락이 오셨습니까? 요즘 자녀 납치 사칭이나 자녀의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변조하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혹시 가족만 알 수 있는 질문, 예를 들어 아드님 생일이나 어머님 아버님, 결혼기념일 같은 질문으로 본인 확인을 해보셨나요? 직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복순 여사님은 순간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더 거칠고 성급하게 들렸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순간 혜진 씨가 은행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는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곳으로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어머니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었어요. 혜진 씨의 말을 들은 복순 여사님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을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구나. 혜진 씨는 침착하게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직원은 곧바로 경찰 1112과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혜진 씨와의 통화 도중 갑자기 끊겨버린 전화에 당황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혜진 씨의 기지 덕분에 복순 여사님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복순 여사님과 혜진 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무조건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혜진 씨는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앱 설치를 유도하는 링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택배나 카드 배송을 사칭하여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카드를 미끼로 정보를 빼가는 신종 수법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어떤 기관에도 응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무조건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나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가족만 알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언제지? 와 같은 질문이죠.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경우도 있으니 목소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넷째,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빼돌린다는 등의 내용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속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전달하거나 안전계좌로 이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즉시 경찰 1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순 여사님은 주변 어르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늘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얘들아, 공문서처럼 보이는 우편물이나 잘못 온 택배라고 해서 함부로 개인정보를 적거나 연락하지 마. 그것도 다 보이스피싱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더욱 정교한 사기 수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SK텔레콤의 유심 USIM 정보, 서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혜진 씨는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고도화하며 통신사와 금융사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죠. 이러한 시스템들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방지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자원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방 수칙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복순 여사님 역시 혜진 씨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른 어르신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두 분의 노력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깨닫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환상의 팀워크로 보이스피싱을 물리친 통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고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판단력이 흐려지는 심리를 악용합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카드 배송을 위장하거나 해외 결제 문자를 보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하여 금감원이나 검찰청에 전화해도 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고도화된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강남 3구와 같은 부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억 단위의 고액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보이스피싱의 최신 수법과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주저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은행, 직원 또는 경찰과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해라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 도사리고 있는 교활한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관심과 소통, 그리고 정확한 정보 공유가 보이스피싱이라는 현대 사회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주변 지인들과도 꼭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랑하고 힘찬 목소리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멈추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110이나 1332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